100만 IT 관리자를 위한 IT 관리자의 의한 전사팀 맞춤 인포테인먼트 방송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16회 아듀 2018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1년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쌤팍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가 어느덧 모두 지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저희도 지난 한 해 동안의 발자취를 한번 무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누적 청취자 수가 어느덧 거의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나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모두 우리 쌤팍의 전산쟁이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전산쟁이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발전해야 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애정어린 격려와 관심을 쭉 주신다면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우리 쌤팍의 전산쟁이 청취자분들과 쉐어드 IT 회원분들과 함께 모두 다 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서 이번 16회에는 송구영신하는 마음으로 지난 1년12동안 우리 방송에서 진행됐었던 에피소드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에피소드 3가지를 선정해서 지난 12회에 출연하셨던 미녀 마케터 분이시죠? 안나님을 모시고 한번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앤나님.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 여름에 한 8월 달에 했었나? 8월 달에 하고 맞아요. 지금 한 서너 달 만에 하는 거죠? 한창 뵀을 때 맨날 만날 때마다 약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더워서 그렇게 뵀었는데 벌써 겨울이네요. 그러게 이제 눈 오고 막 춥잖아요, 이제. 맞아요. 날씨가 이제 기억난다. 너무 춥네요. 그 앤나님이랑 안나님이랑 저거 얘기할 때 우리 뭐 전산쟁이 브랜딩 이야기 그거 한참 할 때 네. 나한테 더워 죽겠는데 더운 옷 입고 다닌다고. 뭐라고 맞아요. 했던 게 살포시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더워 죽겠는데 막 카키 색깔 옷 입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잔소리했었죠.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 금방 지나갔어요. 그러게요.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벌써 2019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번 회차 때는 저희 네. 방송이 벌써 한 1년이 넘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8년도 뭐 1월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딱 꽉 찬 1년이 돼서 뭐 요번 회차는 뭐 지나간 1년간의 이야기를 좀 정리할 겸 해서 아듀 2018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지난 1년간의 이야기 뭐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열렬한 지지가 있는 앤나님을 다시 모신 거죠. 열렬한 지지가 있는 거 맞나요? 좀 애매하긴 해요.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난번에 서울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네. 방송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앤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셨구나. 잊고 있으셨을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미모의 마케터라고. 미모.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의구심가. 그렇다면 증빙을 갖고 와라. 증빙을 갖고 와라. 누구의 기준이냐. 아니면 가만 안 둔다.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분위기 좀 험난했어요. 험난했는데,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참가하는 좀 어려웠었다.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겠다라는 걸로 뭐, 급구수습을 했는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여러분 언젠가는 한번 뵐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안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오해하실 수 있겠네. 진짜 되게 이쁘신 분이에요. 진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땅콩 항공, 1차를 패스하시고, 1차는 다, 웬만하면 다 합격해준다 그래요. 네. 1차가 서류죠. 그렇죠. 2차 면접, 왜 그러시죠? 잊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갑자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 뭐,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무슨 일 하면서 지나셨어요? 그동안 개인적인 일로 조금 바빴었던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집이 이사를 해서,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때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도 쉽지 않았고요. 이사. 네. 큰 데로 가셨어요? 네. 그대로 갔습니다. 조금 더 아, 넓혀서 왔고요. 능력 있으시네. 네. 그리고 이사 오니까 또 이제 막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사야 될 것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음, 음, 조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은 10분 이해하는 게, 잘 아시죠? 저도 이사를 했잖아요. 저도. 네네네. 또, 저희 동네시잖아요. 맞아요. 같은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며 가면 이게 제가 좀 신세도 몇 번 졌어요. 신세도 몇 번 그럼요. 졌는데, 네. 뭐 그렇다, 뭐 돈을 빌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돈을 빌리지는 않고, 오며 가면 이제 차 좀 얻어 타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아무튼, 저도 이사를, 앞에 잠시 배경이 빠진 것 같은데, 전날 술 드셨다고, 운전을 못 하겠다고, 운전을 조금, 대신 해달라, 데리러 아, 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아니, 하셨죠.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오해하세요. 저도, 저도 직장이 있고, 지나가는 일반적으로, 길에, 제가 어제 술을 좀 과하게 먹어서 그런데, 좀 데려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아침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잖아요, 회사 가는 그죠. 가는 길에. 길이라서, 맞아요, 어? 맞아요. 그 동네 구민끼리 같이 응? 도와주고 그렇게 그럼요. 아름답게 사는 거지. 사람 있게 그쵸. 야멸차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그쵸. 돼요. 아니, 그러면 쌤님은 이사한 곳 마음에 드시나요? 아이 현재? 뭐, 만족을 하시나요? 저는 아파트에 처음 살아봤어요 이번에. 아파트에 처음 네. 살아봐서 네. 아,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막 신기하더라고 이런 게. 어, 한동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몰라가지고 되게 어, 약 2주간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관찰을 했죠.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여기 무슨 이렇게 버스 카드 같은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열리면 거기다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람수대로 이제 그게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런 걸 알았네. 우리는 맨날 비닐봉다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버리기만 해봤지. 그쵸. 사실 잘 모르죠. 특히 음.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그리고 한 2주 동안 음식물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집에서 밥을 안 먹었으니까. 또 일이 바쁘셨구나. 아니, 안 바빠도 잘 안 해먹어요. 아, 저도 이제 이사하고 뭐 이래 보니까, 근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많이 힘들긴 한데, 어찌됐건 끝내놓고 정리도 엔간치 되고 나니까, 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늑한 게, 그래도 좀 좋죠. 보람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저희 집 동네 요쪽 근처에, 뭐, 조그만하게 이렇게 막, 뭐죠? 온천천? 그쵸, 그쵸. 좀 제법, 아마 서울 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굳이 말하면 약간 탄천 같은 느낌으로, 서울의 탄천 같은 음, 느낌으로 옆에 이렇게 개울, 강, 네. 뭐, 음. 그런 게 흘러요. 그런 게 흘러서, 개울보다는 크죠. 이거 또 부산 사람이라고 또, 그럼. 개울 아니에요. 하여튼 뭐 강 같아. 그냥 하여튼 강 같은데, 네. 예, 수영강이 이어지는 거죠. 뭐 수영강 음, 있어요. 음, 수영강 있는데, 근데 제법 걸을만 하고 괜찮아요. 그 옆에 뭐 좀 이쁘장하게 뭐 맞아요. 카페들도 있고 밥집도 있고 그래서, 좀 걸어 다니는 맛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요즘 무릎이 시큰거려가지고, 대신에 이제 걷는 거 그런 대신에 거 킥보드를 있잖아요. 선택했죠. 전동 킥보드를. 딱. 저도 그런 거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전기 아, 자전거 저는 타보고 싶어요. 이게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안전 장구만 딱 해서 하면 뭐 네.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뭐 조심스럽게 타면 이게 또 근거리는 웬만한 데는 한 15km 내외는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진짜 출퇴근용으로도 써볼만 할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만 풀리면.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되게 저렴한 걸로 해서 한 30만 원 언더로 해서 구매를 했고 뭐 비싼 거는 어, 뭐 한도 끝도 없고 그냥 그 그쵸. 정도로 하면 가까운 네. 데면은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장 보러 가기 괜찮긴 해요. 아, 장 장. 보러 갈 때 타고 가면 편하잖아요. 갈 땐 네. 편한데 시장 보러 갈 때. 갈 땐 편한데 올 때 불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요?
이게 짐 때문에? 그치, 짐 때문에. 이게 팔 잡는 곳에다 이렇게 걸어두고 가면 안 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양이 너무 많으면 좀 불편하고, 그냥 어, 가벼운 거만 진짜 뭐, 할 거면 뭐, 사도 충분하고요. 안 그래도 저도 온천천 이렇게 막 운동하면서 이렇게 뛰다 보면 막 전기 자전거랑 킥보드 이런 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그런 거 하나 엄청 해줘야 돼요. 부러웠어요. 엄청 부러웠어요. 스마트 모빌리티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참. 또 그렇게 설명이 되나요? 우리 IT 하는 사람에서 어쩔 수 없이 또 해본 거예요, 제가. 그러시구나.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는 이사도 하셨고, 집도 넓혀서 좋게 가셨고, 뭐 빚도 지셨을 거고. 그쵸, 그쵸. 열심히 일할 이유를 하나 늘렸죠. 이제 뭐 이제 30년 가면 죽어라 이제 빚 갚으셔야 되겠네요. 네, 제 나이 62살에 만기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네. 뭐 회사에서는 뭐 어떤 일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한참 연말이고 한참 해서. 이제 바쁠 때죠. 이제 마케팅 쪽은 연말 고객 행사라는 것도 있고, 이제 신년 고객 행사라는 것들도 있고요. 또 연말이 되다 보면 뭐 만들어야 될 게 많아요. 뭐 사내 이제 홍보용으로 달력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 이제 제 밑에 있는 사원 친구가 이제 저희 회사 전화번호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한 6천 부 가량을 6천? 6천 부를 아, 네, 이상한 번호로 이렇게 인쇄를 하는 바람에 그거 수습하느라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6천 불을 잘못 뽑았는데 뭐 네.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시 다 뽑았어요, 그거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도 비용이고 비용은 뭐 거의 4천만 원 4천만 원? 가량이 네, 4천만 원 가량을 뭐 다시 소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알바생을 불러서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쓰는 걸로 했죠. 땜빵? 그죠. 그거 아, 볼 때마다 진짜 속이 부글부글하고 뒷골이 땡기고 뭐 그러네요. 거의 그 직원분은 요거는 거의 퇴사 각인데 거의 그 정도면. 맞아요. 거의 심할서를 써야 되는데 저희 회사 상사분들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셔서 또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어린애가 또 이렇게 너그러이 봐주시더라고요.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엄청 이제 화를 냈는데, 또 예. 제 위에 계시는 이제 부장님이나 이제 대표님은 허허허 하시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미 인쇄를 했는데 뭐 어쩌겠어. 이렇게 또 너그러이 봐주시더라고요. 좋은 회사예요. 많이 좋은 회사인데. 많이 제가 좋은 봤을 때 회사인데.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근데 다만 야, 이제 그 친구한테는 충분히 이번 사건 이후로 충분히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죠, 사실. 지금 멘트가 거의 공익 광고 수준인데. 네, 제가 진짜 한 달간 거의 부처 같은 마음으로 속에서 아, 사리가 나오다시피 진짜 부글부글한데 엄청난 화를 눌러 참으면서 네, 야, 수습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고 또 정신 없으실만 하겠네. 네, 또 워낙 연말이고 하면은 회사에서도 송년회나 뭐 그리고 고객 상대로 해가지고 뭐 연말 맞아, 행사 같은 거 큰 거 하는 거 뭐 그것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쵸. 회사 송년회도 있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뭐가 약속도 많고 일도 많고 약간 그러네요. 그래도 뭐 바쁘게 그 송년 모임 또 이렇게 좀 달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친구분들 만나면. 그쵸. 근데 또 친구들이 그렇게 막 술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약간 분위기 좋은데 예쁜데 이렇게 찾아가서 맛있는 밥 먹고 예. 뭐 샴페인이나 아니면 맥주 같은 거 먹으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게 이 전산하는 사람들이랑 이게 결이 달라. 다르죠. 아, 물론 제가 지금 전산인을 다 이렇게 그 섣부른 그 뭐라고 이걸 뭐라 그러죠? 아, 판단. 평준화? 아니 평준화는 저기 고등학교 때 쓰는 거지. 평준화가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말이 바로바로 안 나와서 큰일이네. 어. 그쵸. 잘못된 보편화? 보편화. 뭐 제가 그런 게 좀 어색하다고 해서 모든 전산인이 그럴 일은 없는데 좀 우리는 좀 남자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전산하시는 분들은 네. 좀 소주 뭐에 뭐 이렇게 그 고기 한 점 하면서 이게 약간 시끌시끌해도 그쵸.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금 그래도 선호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아이 그쵸. 마케팅 이쪽은 참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피곤한가요? 가오라. 아, 뭐 피곤할 건 없어요. 뭐 자기 돈으로 드시는데 뭐 제가 뭐라고 할 건 있겠습니까만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행사들도 가봤어요. 이제 전에 회사 때문에 네. 회사에서 이제 회사 송년회 하고 하면 또 이제 뭐 좋은 데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면 네네네. 자리가 너무 어색하니까 뭐 이렇게 샴페인도 터트리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와인도 먹고. 근데 네네네. 와인이나 샴페인 이런 거는 사실 뭐 취기를 위해서 먹기보다는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분위기를 오죠?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맞아요.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빨리 먹고 가려고 와인을 무슨 포도주스처럼 우리가 진짜 그 잔에도 안 먹었어. 우리 그냥 1인 어머. 1병씩 해가지고 쫙 돌려서 이렇게 먹었더니 어머. 아 좀 그 나중에 한 소리 하시더라고. 너무 좀 부끄럽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은 그거를 천천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그 입에다 넣고 이렇게 호로록 호로록 하고 이런 거 알아 나도 먹어봤어.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왠지 이렇게 막 즐긴다고 해서 막 괜히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디캔딩 한다고 그러나? 네, 맞아요. 막 그런데 뭐 디캔딩 하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네. 어색하고 부끄러운 거지. 막 괜히 그쵸? 몸에 안 맞는 옷 입는 것 어색하죠? 같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좀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왠지 좀 진정성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선입견이 좀 있는 거죠 저는. 맞아요. 근데 그런 무슨 것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취향이니까 좀 배우긴 배워야 돼. 하여튼 뭐 부럽습니다. 바쁘시고. 네. 아니, 근데 뭐 다들 아마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테고, 쌤님도 아마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비슷하지 않아요. 연말이라서? 전혀 비슷하지 않고요. 아니, 연말이라서 바쁜 거는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아, 비슷하지 네.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마 저희 이제 그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원래 나름대로 단톡방에 뭐 대화도 하고 이제 많이 같이 이게 했었는데, 그 청취자분들 소통을 했었는데, 진짜 이번 한 달 동안은 정신이 진짜 너무 없었어요. 아니, 저희가 지금 런칭하는 시스템이 어, 세 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네. 그룹웨어도 런칭을 새로 하고, 그리고 신규 회계 시스템도 런칭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IT 자체적으로 쓰는 이제 티켓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신년에 2018년도 1월 달에 한꺼번에 고라이브를 하는, 이렇게 좀 살인적인 스케줄이 잡히다 보니까,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화장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사무실 내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좀. 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시스템을 어떻게 한꺼번에 또 고라이브를 하네요. 뭐,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라니까, 아, 뭐, 그쵸.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 하라면 해야지요. 그렇죠. 뭐,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신년이 되는 걸 기념하면서 짱짠짠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도 그럼요. 평가를 받아야 되는 또 회사원의 한 명이잖아요. 임원들도. 그쵸. 당연하죠. 또 엄밀히 따지면 임원들도 이렇게 불쌍한 게 임원들도 자기들 그 읊조리면서 하는 말이 그 자기들도 2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계약 직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아, 임원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되어도 똑같네요. 그런 고민하는 거는. 뭐 월급 좀 더 받는 거가 있긴 하지만 뭐 사실 뭐 크게 뭐 다를 거 있겠어요.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그러네요. 사람들은 그러네요. 그래도 임원은 하고 싶어요. 해서 뭐 저도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뭐 송년회라든지 뭐 이런데 너무 아쉬운 게 이번에 쉐어드 IT에서 이제 송년회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또 이제 부산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꼼짝을. 그러니까 아, 좀 뭐 연말 같지도 않고 좀 이렇게 좀 헛헛하긴 합니다, 저는. 아쉽겠네요. 근데 왜 약 올리는 것 같죠? 어떻게 약간 말투가 아쉽겠네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약간
아,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지 제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약간 좀 이런 게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말에도 계속 사무실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인성이 삐뚤어졌어요, 지금. 그러네요. 지금 힘드시겠네요. 인성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까칠해졌는데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요런 상황을 또 이렇게 좀 아름답게 넘어가기 위해서 공지사항 하나, 엔나님의 그 낭창낭창한 목소리를 하나 해주시죠. 네,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쉐어드 IT에서 올 한 해 감사의 뜻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18년 하반기 진급 이벤트인데 1월 18일까지 진급 완료하시면 선물을 드린대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자유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진급. 아, 진급. 이것, 쉐어드 IT도 진급해야죠. 진급해야 되는데, 나도 또 따로 진급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 진급의 시기가 오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이제 진급의 시기, 또 연봉 협상의 시기, 뭐, 요런 시기가 도래하죠. 이번에 진급하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셀빵님은? 모르겠는데요. 뭐, 제가 모르시나요? 저기, 윗분들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번에 진급하나요? 이렇게 뭐, 물어볼 순 없잖아요. 아니, 쌤빵님은 그 회사는 그런 거 없나요? 뭐, 예를 들면 3년, 4년 뭐 주기 아, 같은 게 있잖아요. 하긴 뭐, 과거에는 뭐, 보통, 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뭐 444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원 4년, 뭐 대리 4년, 뭐 과장 4년, 그 다음에 뭐 차장, 부장 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공식화돼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크게 이게 아,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외국계에 제가 몸담고 있을 때는 이 코리아 타이틀은 의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리아 타이틀을 갖고 음, 있다고 해서 뭐 돈을 더 주고 이런 거는 없었고 약간 뭐랄까 명예 그 정도? 뭐 그 정도였고. 아, 근데 이제 뭐 네. 아직까지도 뭐 많은 이제 국내 기업들은 연차수와 호봉수를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데가 남아 있는 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내 진급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네.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냥. 아, 왜 갑자기 진급 얘기를 하고 그래, 우울하게. 에이. 아, 혹시나 해서 워낙 또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진급을 하면 뭐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기분, 이게 영예로울 수도 있고, 뭐 예, 어, 내지는 또 뭐라 그러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베네핏이 많이 생기잖아요. 급여라든지 그럼요. 아니면 맞아요.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늘어나니까 분명히 얻는 점이 있지만, 뭐 또 세상에 공짜 없다고, 어, 그만큼 나갈 날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그렇죠. 회사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내보내는 게 임원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방금 저희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많이 오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연봉 어떻게 되냐, 승진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네. 마음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주제인 그 지난 1년간의 우리 이제 샘파하기 전산쟁이 이야기 발자취를 좀 더듬어 본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그 방송됐었던 내용 에피소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세 개가 네. 나오더라고요. 어,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신년 초에 했었던 이제 연봉 네. 협상 관련한 얘기였었고 네네. 에피소드였었고 네. 두 번째는 이직. 네. 어차피 어떻게 보면 연봉 협상 그 이직은 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그 다음으로 관심 그렇죠. 많이 가져주셨던 부분이 이제 이직 관련한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이제 전산쟁이라면 피할 수 없는 애증과 같은 업무죠. 헬프데스크 업무. 요 세 아, 가지 에피소드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청취자들로부터 이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연봉 협상 관련한 얘긴들은 정말 이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그 시절 동안에는 관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엔나님네 회사도 이제 요 시즌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죠. 뭐 어떻게 좀 아름다운 이게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하, 일단 한숨부터 쉬고 시작해요. 한숨이 나오네. 아, 그- 글쎄요. 그래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벌써 이거 말부터 바꿔야 돼. 연봉 협상이 아니라 연봉 통보지. 통보죠. 난 단 한 맞아요. 번, 뭐 사실 그 이직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샐러리 테이블을 좀
조정할 때를 제외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거의 협상이란 개념을 거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쵸. 그냥 이 돈 안 받을 거야? 안 받으면 나갈래? 약간 이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왜 인사팀에서 HR에서 따로 부르잖아요. 골반 같은 데로 네. 불러가지고, 예, 사인하시죠. 네. 네. 뭐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네도 미안한 거지. 그러니까, 뭐, 만족하세요? 그러면, 예, 예. 이렇게 되게 이죽거리는 표정으로, 예, 어쩔 수 없이. 항상 그렇게 사인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음. 맞아요. 저도 거의 뭐 통보식으로 사실 뭐 이런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올랐고 여기 밑에 사인해라 이러면 그냥 조용히 네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나오죠. 조용히 그냥. 항상 몇 퍼센트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기준은 뭐 물가 물가 상승률을 상승률 계산. 네, 뭐 맞아요. 반영하고 그동안 회사의 사세 그러면서도 꼭 이렇게 올려줬다고 얘기하면서 꼭 생색 한번 내죠. 회사가 상황이 많이 어려워.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최선을 다해 본 거예요. 뭐 이러면서 온갖 똥폼 더럽게 다 잡잖아. 맞아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 웬만한 회사들은 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트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네. 그 저기 감사를 다 받은 내역들이 다 올라와요. 거기 보면 영업이익부터 해서 매출액까지 다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는 그때 장사가 되게 잘 됐어. 네. 괜찮았는데 이렇게 아마 저 인사팀 담당자도 뭐 이렇게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늘 하던 얘기니까 되게 루틴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네네네네. 근데 기분이 조금 별로니까 빤히 다 장사 잘못된 거 아는데 뭐 그쵸, 그쵸. 회사가 뭐 그래도 어렵다 이런 얘기 하니까 막 농락당하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창립 이래 가장 매출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 나차 싶은 거지. 그랬더니 작년에 힘들었다. 작년에 이렇게 아, 되게 말을 뭐 급하게 바꾸긴 했었던 게 기억이 나긴 하네. 예. 그러면 안 그래도 되죠. 그나마라도 이게 뭐 큰 돈 아니지만 또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밑밥을 좀 깔아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런 얘기들을 사실 저희 금년도 초에 했었던 전산적인 연봉 협상 이야기라는 에피소드 이제 좀 많이 녹여냈는데 네. 그때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포인트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항상 늘 연봉 통보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협상이라는 거를 해보려는 시도 자체도 안 했었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아, 뭐, 사실 뭐 협상이라고 말하면 되게 좀 거창해 보이긴 한데, 그냥 뭐 네. 쉽게 말하면 그냥 좀 밑밥 까는 거지. 밑밥 까는 거지.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내 상사분, 내 네. 연봉의 수준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상사분한테 내 연봉이 올라가려면 자기도 명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보고를 할 때. 그럼요. 이래 그럼요. 해서 얘는 돈을 좀 더 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는 당연하거니와 네. 이 명분을 언제 풀어주느냐도 중요하거든. 어, 그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타이밍이었었어요. 그럼 좋은 타이밍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좋은 타이밍은 항상 정해져 있지. 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 이제 조만간 한 차주 정도 되면은, 뭐, 방송사에서 뭐 드라마 어워드네 뭐 이런 거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보면 상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공통점이 있는 게 보통 하반기 이후에 히트친 작품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신년 초에 한 건 기억이 안 나, 사람이. 그쵸.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난 점심 뭐 먹었는지 그 저녁에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쵸. 근데 몇 10개월 이전 건의 일을 기억한다? 쉽지 않죠. 웬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무쳐지죠.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뭐랄까, 프로젝트의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을
연말로. 연말에 가깝게 또 너무 12월 달에 하면 너무 티나니까 네. 내가 볼 때는 10월 중순에서 11월 말까지 요때까지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게 네. 그림이 좋지 않을까. 요런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아이디어네요. 네. 그럼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큽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뭐 얘기했었던 부분이 일단 말은 해야 돼. 그냥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겠거니라고 하고 앉아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쵸. 남의 연봉에 뭐, 그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애써서 상사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요구도 안 하는데, 굳이 알아서 나서서 이렇게 챙겨줄 이유가 없죠. 아니 뭐 똑같잖아요. 요구를 해야죠. 남자 여자 사귈 때도 뭐 이쁘니까 사귀시다라고 말이라도 해줘야지 일단 말이라도 그럼요. 해줘야지 이제 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가가지고 알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는 거야? 진짜 이 소리 나오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거든. 사람이 절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으니까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하되 아름답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한 수 알려주세요. 말은 이렇게 꺼냈지만 네. 저의 방법은 항상 저돌적이었었어요. 아름답게 말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근데 저는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좀 센서티브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상 뭔가 돈 문제를 수면 위로 띄어 올려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되게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되게, 뭐 돈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편한 얘기죠, 사실 돈 얘기는. 근데 우리 그거 받으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일단은 좀 그런 인식을 좀 먼저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일단 깨고 시작을 해야 되고, 네네네. 목적에 충실을 해야지. 본능에 충실하고. 그쵸. 그러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제가 두 번째 회사 다닐 때였는데 그때 제 급여에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몇 개월을 지켜봤는데 이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서 연봉 협상 시즌이 왔을 때 제가 따로 네. 그 부서장님한테 면담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면담 신청을 할 때 생각을 했죠. 무작정 가서 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나 돈 많이 주세요. 이러면은 말이 안 먹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PT를 하나 만들어 갔어요. 진짜 간단하게 한 2장짜리. 네네. 2장짜리 해서 제가 그때 입사해서 면담을 하기 전날까지 제가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들,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프로젝트 이외에 해결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시간의 수순에 맞춰가지고 조금 정리를 했어요. 네.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좀 내가 일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좀 잘했어요. 네. 아무렇지 않게 자랑하시네요. 이런 거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자꾸 연습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부끄럽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우회의 도로를 찾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후회밖에 안 남거든요. 일단 되든 안 되든 한번 사귀어볼래? 이렇게 말이라도 해봐야지.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일단 인간은 트라이를 해야 되거든. 근데 왜 솔로시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갑자기 지금 우리 진중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솔로 공격을 하고 지금 본인은 지금 남자친구분 계시다고 되게 기세등등한 것 같은데 사람 하루 앞을 한 채 앞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좀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때 바로 소주 사주고요. 아니 난 바로 놀릴 거야. 바로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해서 다시 원래 얘기를 돌아가자면 네. 그렇게 보여드릴 때 처음에는 일단 아니나 다르게 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드물죠. 회사 내에.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때 당시 부서장님도 말씀하시기로는
너 같은 애가 처음이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공격적으로는 최대한 안 이거 근데 사실 이 PT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공격적이긴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굉장히 포멀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예의를 갖춰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저도 경력으로 들어왔고, 앞으로 저는 부서장님과 계속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한테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합당한 수준의 급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활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 자기 가치를 표현해주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숫자인데, 그렇죠. 이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숫자라고 하면 분명히 불만이 쌓이게 될 거고, 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일에 분명 영향이 음과 양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는 근데 그런 건 좀 원치 않아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최대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네. 만약에 내가 누가 봤을 때, 이게 뭔가 나한테 조금 맞는이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네. 이게 내가 일하는 케미가 것보다 맞는? 더 케미가 적은, 맞는? 그쵸.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연봉이 작아, 내가 하는 일보다 연봉이 작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당연히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동종업계 연봉에 나의 연차에 나의 뭐 이런 업무 수급을 가진 사람이 연봉은 얼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IT는 그걸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내가 지금 받는 돈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야 불만이 생기든지 맞아요, 말든지 맞아요. 하거든요. 그쵸. 근데 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볼 거고 한데, 아무리 지인이라고 해도 나 연봉 뭐 5천만 원이야, 6천만 원이야, 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좀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우리 샘팍의 전산쟁이 이야기에서 다뤘었죠. 에피소드로 돌아가시면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진짜 뭐 완전히 딱 떨어진다라는 숫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서울 소재 뭐 300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차, 뭐 7년차, 10년차 이렇게 연차수를 기준으로 해서 쪼개봤더니 얼추 한 4,500에서 한 5,500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고, 물론 이 안에서도 뭐 중소기업이냐, 중견이냐, 대기업군이냐, 외국계냐에 다르죠. 따라 또 달라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저희가 정리했었던 내용이 여기 쉐어드 IT에 있는 그 저희 회원분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썸머리를 한 거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걸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좀 참고가 될 수 있겠네요. 가늠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방송 해당 에피소드 때 제가 뭐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런 것도 있어요. 헤드헌터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게 좋아요. 헤드헌터 보통 왜 내가 이직할 마음이 없다 손 치더라도 헤드헌터들한테 가끔가다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뭐 링크드인이니 아니면은 뭐 그 잡코리아든 어디든 자기가 그 레주메들을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그쵸. 그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보통. 네네네. 그럴 때 보면 연락이 와서 이직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컨택을 하는 그 헤드헌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그럼 사람들 저의 통해가지고, 시장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자기가 받는 게 이만큼인데, 근데 일단은 자기가 받고 싶은 연봉을 한번 이제 던져보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 얘기를 할 때 절대 처음에 뭐 이 자리는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제일 궁금한 게 연봉이니까 연봉 얘기를 하면 지금 받으시는 거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그 모범 답안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듣자고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쵸. 대충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었냐, 이 자리 말고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지 않으실 거냐, 네. 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 레퍼런스 삼아서 좀 알고 싶으니 좀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자세하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또 나이스한 또 헤드헌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통해 가지고 또 역으로 또 시장가를 확인하고 하면 네. 연봉 협상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많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렸어요. 정말. 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한번 써보고 봐야겠어요. 근데 뭐 물론 뭐 이걸 통해서 무조건 막 그 돈만 왜냐하면 연봉이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각종 복리 후생이라든지 그리고 돈으로 환산 안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네임밸류 같은 거 그런 그렇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봉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연봉에 대한